사람이 언제 부드러워질까요? 우리는 삼겹살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무슨 삼겹살이라는 게 있는데, 에? 허브 삼겹살, 대패 삼겹살,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패 삼겹살 3,000원짜리 말하는 거죠. 그 대학가 주변에 파는 거, 그거 먹으면 영혼도 없이 날아가는 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몇 분 알게 된 분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은 이제 형처럼 늘 자주 만나니까 느낀 건데요.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자꾸 아프신 분이 있고, 되게 일을 많이 하는데도 되게 스태미나 있고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일을 많이 하고 이래도 쉽게 지치지 않고 난 좀 에너지가 많이 있는 스타일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요. 지금 이거 내릴 때 남자분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분들 표정 어떠신 줄 아세요? 네. 건강하지만 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렇게 강골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피로도 잘 느끼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이가 뇌의 기능이 발달되는 데에 도움이 된 엄마의 신체 부위가 있대요. 엄마가 허벅지가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분들이 아이들에게 되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되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기사로. 지금 여러분 애들은요,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지금 하버드, MIT, 쥐는 새끼를 베면 칼슘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녹아버린대요. 근데 사람은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칼슘을 안 먹잖아요?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 뼈에서 골밀도로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때 영양 공급을 못 해준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이 걸려서 이렇게 추운 날 길에서 넘어지시면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으스러지시는 거죠. 그리고는 잔뼈들이 혈관을 타고 막 지나다니다가 장기관을 상처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하시고 나서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살이 너무 없는 것이 좋지 않대요. 특별히 허리, 허벅지. 허리 26 정도는 돼야지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6 넘어요? 사람은 아니잖아요. 26 정도는 허리도 적당히 있고 허벅지도 적당히 있으신 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신대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내면도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성은 초경을 딱 시작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고생들 지금 특별히 10대 때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이상한 다이어트들, 음식 하나만 먹고 안 먹고 살 빼야 되겠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10대 때 잘못 먹으면 여러분 평생 건강에 완전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 뺀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다이어트 이런 거, 남자는 그런 거 안 하죠? 지금 다이어트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10대 때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 진짜로. 살이 좀 있다고 해도 나이 먹고 뺀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잘 먹고 운동 잘 하세요. 왜 그러냐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고 아무리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져서 먹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자, 흡수를 해야 되는데 먹으면 뭐예요? 다 소변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까는요, 사람은 어려서 잘 먹은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인간의 세계도, 철학도, 이러한 강연도요, 언제가 되게 잘 받는 줄 아세요? 사람이 마음이 어릴 때예요. 부드러울 때. 어리다는 건 뭐죠? 받아들이기 쉽다. 또요. 동심이 살아있다는 말을 저런 냉정한 뉘앙스로 하는 거는 동심이 살아있다.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울 때, 어릴 때 인간은 무엇이든 잘 흡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의 마음이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특강에 보면 그런 얘기 드릴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되는 건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다. 고등학생들은 이래요. 동심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맞아. 중학생. 괜찮아요. 중학교 때는 다 그러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부터 중학생은 데려오지 마세요, 어머니. 애가 크면 좀 데리고 와주세요. 자. 그런데, 저도 처음 이런 세계에 대한 소리를 들은 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딱 우리 이 친구들만 한테. 중고등학생이요, 생각이 없지 않아요. 애들은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지, 중고등학교 때가 오히려 순수하게 더 다 들어요. 맞죠? 아, 맞아요. 자꾸 중학생 눈치를 보게 되네요, 제가. 사장님 눈치도 안 보는데 중학생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네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어떤 말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자기의 모든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분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 끄덕거리지 않는 건 우리가 소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할 때 이러신 분이 있다고요. 그럼 지금 이 말이 그분에게 흡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거든요. 자율신경이 의식으로 하지 않고 꼭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개 끄덕거리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언제죠? 나도 저 내용에 공감을 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우, 놀랍다. 이럴 때 이러는 거잖아요. 즉, 수용할 때 인간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이 먹고? 그럼 자꾸 이런 거 한다고요. 아닌데.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훨씬 좋아 보여요.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 이게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감동도 받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내가 산 세계로만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뻑뻑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는 거, 이게 있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래야 애들이 엄마하고 대화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건 수용되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언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냐?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되게 수용을 잘하거든요. 사람이 언제 부드러워질까요? 우리는 삼겹살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삼겹살이 언제 부드러워지나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무슨 삼겹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숙성. 좋아요. 숙성 삼겹살. 고기 잡숴보신 분이시네요. 자, 숙성 삼겹살. 또. 네? 와인 삼겹살. 또요. 초벌 삼겹살. 자, 이거 고등학생인데 먹어본 놈들이네요. 고등학생 입에서 초벌 삼겹살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야, 이거 참 전문적이네요. 자, 숙성, 와인, 초벌, 또 뭐가 있죠? 네? 허브 삼겹살, 대패 삼겹살,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패 삼겹살 3,000원짜리 말하는 거죠. 그 대학가 주변에 파는 거. 그거 먹으면 영혼도 없이 날아가는 거. 자, 좋아요. 다 자기의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게 아직 안 나왔는데 뭐가 있죠? 맞아요. 칼집 낸 거. 벌집 삼겹살이요. 드셔보셨죠? 그거 꽤 맛있어요. 왜냐면 이 칼집을 낸 게 똑같은 고기인데도 칼집을 내잖아요? 부드럽고 그 양념이 잘 배고 열이 골고루 퍼져요. 자, 무슨 뭐 이게 요리 프로 같은데. 자, 근데 여러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벌집 삼겹살도 고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숙성도 고기를 부드럽게 해요. 근데 사람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언젠가 부드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삼겹살로 비유하면 똑같죠. 인간의 마음이 그럼 언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벌집됐을 때. 그렇죠. 벌집됐을 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그렇죠. 땡벌. 좋아. 주제자. 살아있네. 우리 김해. 예, 마라톤 살아있네요. 자, 내 마음이 벌집됐을 때, 예? 그때 부드러워져요. 그렇잖아요. 칼집이라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자르는 건데, 얼마나 아파요.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칼집이 막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유하는 거는 벌집이지만 삼겹살 입장에선 난도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칼로 막 이렇게 막 십자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고깃집도 있는지 아세요? 약간 쇠망치 같은 거 있어요. 보셨죠? 끝에 이렇게 우둘투둘한 거. 그걸로 고기를 막 친다고요. 약간 좀 그렇죠? 여성분들. 근데 잘 먹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지금 표현만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또 달라지잖아요. 자, 무언가 때로는 그 망치로 막 때리고 칼집을 내고 그리고 숙성시킨다는 것은 어두움에다가 그걸 놔두는 거예요. 햇빛 없는 곳에.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다시 부드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이야기가 잘 들려요. 근데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요즘 혹시 마음이 여러분 그러신다면 봄이 되려고 하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봄에 밭을 기경하거든요. 기경하다. 뭐죠? 갈아엎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거든요. 요즘 혹시 여러분 속이 아니시라면 봄이 오려고 그러는 걸 겁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나지막히 아멘이라고 나지막히 하셨네요. 집사님 건축 헌금이 필요하니 약정해서 헌금 좀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진다면 뭐가 오려고 하는 거라고요? 봄이 오려고 한다. 봄이다라고 하면 서정적이잖아요. 봄이 오려고 한다라고 여친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친구야, 너의 마음이 힘들다면 그것은 봄이 오려고 하는 것일 거야. 마음 느낌 오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씨앗이 뿌려진 게 언젠지, 언제 그 소리가 들렸던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생활 힘들잖아요. 막 갈아엎는 것 같은 게 있다고요.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 걸 거예요. 힘들면 봄이 오려고 하는 걸 겁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고요. 각자가 믿는 소망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믿는 거고 누구는 그냥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선택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네. 요즘 혹시 마음이 난도질 당하고 계시거나 쇠망치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자꾸 때린다고 생각하거나 초벌로 먼저 구운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두운 곳에 박혀 있어서 내가 썩고 있다고 생각하고 빛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